이 수도권 주택 공급 자체가 지난 8.8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진 내용인데요. 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나왔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정부는 단기간에 주택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데에는 공급이 일정하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통계상으로 문제점이 된다고 짚은 부분이 인허가가 작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인데 주택 착공 관련 인허가가 줄어든다는 건 머지않아 지어질 집, 신축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겠죠.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상반기에 아파트의 경우에는 장기 평균치의 92% 수준까지 인허가 물량이 줄었습니다. 이건 몇 년 뒤에 준공 물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택 시장의 신규 공급이 줄어들면 그만큼 가격을 자극할 요인이 된다. 이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비아파트 시장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황이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요.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장기 평균치의 26% 수준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대비해서 지금 특히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4분의 1 수준밖에 지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아파트 공급 추이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꼭지점이 서서히 내려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공급 추이가 좀 더 가파르게 줄어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뚜렷하게 우하향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준공이나 착공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역시 이에 비례해서 특히 비아파트 시장의 경우에는 준공이나 착공 물량도 26%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는 게 요 사이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허가가 착공 감소로 이어지고 몇 년 뒤에도 또다시 이 수급 불균형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주택 공급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주택 공급 자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이런 확대 방안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수도권의 신규 택지가 발표됐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수도권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서 좀 교통이 좋은 곳이 이번에 많이 발표가 되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일단 8만 호를 발표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조치가 다소 파격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이유는 네. 후보지들의 입지가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 서울이나 서울 인근에 있는 신규 택지를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공급하겠다, 몇만 호 공급하겠다 여기까지 계획을 밝힌 상황입니다. 서울 수도권의 우수 후보지 8만 호 정도를 추가로 그 택지로 활용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고요. 올해에 5만 호 정도, 내년에는 3만 호 정도 택지로 공급해서 그 시장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 나왔는데 특히 올해 공급되는 그 5만 호 중에 2만 호의 경우에는 신혼부부나 출산가구,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생 대책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함께 추구하겠다는 뜻이고요. 내년에도 후보지 지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나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서 속도전으로 공급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토지 이용해서 2만 호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역시 밝혔습니다. 특히 이 서울과 서울 인근에 있는 추가 택지 공급 계획안 속에는 그 정주 여건이 상당히 좋은 그런 입지 좋은 곳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공급이 된다고 하면 수도권의 과밀이나 집값 상승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의 신규 택지가 5만 호가 공급이 된다는 건 사실 미니 신도시 하나가 추가된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인데 서울과 서울 인근의 4개 지역을 크게 대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남 서초 인근에 있는 서리풀 지구가 가장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쪽에 공급 물량이 많기도 합니다만 워낙 입지가 좋기도 하고 기존의 철도나 도로와 인접해 있다는 것도 큰 강점으로 꼽힙니다. 서울 남부 지역은 서리풀을 개발함으로써 이쪽의 과밀이나 집값 상승을 좀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체계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3개 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특히 고양 대곡의 역세권이나 의왕 오전 왕곡이나 의정부 용현 같은 지역들을 콕 집어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해당 지역의 개발 제한 구역을 이 규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있습니다만 이미 난개발로 인해서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 그리고 해당 지역을 개발했을 때 그대로 묶어뒀을 때보다 훨씬 사회적인 효용이 높은 지역, 이런 곳들을 선정을 했고요. 난개발이 이미 발생 중이거나 보존 가치가 낮은 지역들이라는 점을 정부는 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경우에는 그냥 베드타운으로 형성하겠다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해당 지역이 자족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인근의 도심과 연계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정부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서리풀 지역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대 67만 평입니다. 상당히 부지가 넓기도 하고 이번에 서울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서 개발하겠다고 했던 그 주택의 상당 부분이 이쪽에 모여 있는데 아마 택지가 제대로 공급이 돼서 집이 지어진다고 하면 대략 2만 호 정도가 서리풀 인근에 자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쪽에 여러 가지 입지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교통편이 특히 편리하다는 점인데 철도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난 지역입니다. 이걸 지도로 그려본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보이시겠지만 이 지역 일대에 보면 일단 3개의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높은 발전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요. 첨단 산업과 주거 복합 공간을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강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은 이미 훼손된 지역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묶어두는 게 부동산 시장이나 아니면 개발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쪽으로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이번에 그린벨트를 풀기로 한 배경이 되고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서 해제 면적 자체는 최소화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는 것도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2만 세대 중에 절반 이상인 55%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역시 부동산 정책과 저출생을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가져가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고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육아 친화적인 그런 개발을 하겠다. 해당 지역이 서리풀 일대가 자연 환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도 서리풀 공원 일대를 보면 우면동까지 가지 않아도 그 일대에 자연 환경이 잘 보존이 되어 있고 일대의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축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 서초구 안에서도 정주 여건이 좋은 곳으로 꼽히는데 이 지역이 대규모로 개발된다고 하면 자연 환경과 정주 여건이 좋은 새로운 택지지구가 대규모로 개발되는 셈이어서 아마 서울 인근의 부동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고양 대곡 역세권 지구입니다. 이곳은 5개 노선이 동시에 지나는 곳이다 보니까 철도 교통의 요충지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기에는 생활을 그냥 하기에도 좋고 또 산업이 들어오기에도 좋은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는 건가요?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로 복합 환승이 가능한 철도 인접 지역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네. 서울 수도권에서도 아주 드문 입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고양 대곡의 역세권은 말 그대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5개 노선의 교집합이기도 하고 철도 교통의 요충지여서 지방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올라오거나 반대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데에도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게 그래서 개발의 관건이다. 정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역의 접근성이나 환승 편의를 얼마나 개선하느냐에 따라서 서울 수도권의 이 교통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자족시설, 업무시설도 충분히 갖추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해당 지역 일대를 개발할 때 정부가 처음에 개발하던 당시에는 업무시설이 좀 부족하다. 이 부분을 좀 아쉬운 점으로 꼽고 있는데 지식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도 함께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업이나 문화, 생활시설이 복합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이 정도의 추가 주택이 공급이 된다고 하면 수도권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볼 때 서북부 지역에서 새롭게 주택과 그 상업시설을 함께 겸할 수 있는 요충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의왕 오전 왕곡지구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정주 환경도 우수하고 여기에 더해서 산업 기능, 그러니까 의료나 또 바이오 쪽의 산업 유치에 굉장히 유리한 여건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개발될 예정인가요?
네, 의왕시도 역시 서울과 굉장히 가까운 서울 인접 지역인데 네. 해당 지역의 경우에는 경수대로 그리고 과천 봉담 고속화도로하고 연접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서울이나 비수도권으로 오가기가 그만큼 좋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의왕 오전 왕곡지구의 경우에는 이 친수 공간이 풍부합니다. 인근 지역에 친수 공간이 풍부한 만큼 정주 여건이나 풍광이 좋다는 뜻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 어떻게 개발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쪽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충청이나 강원 인근과 비교할 때 의료나 바이오 산업을 유치하기에 손색이 없다. 이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수도권과 가까우면서 여러 가지 도로교통의 환경이 상당히 좋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큰 지도 아래서 수도권의 남부 지역을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해 나간다고 하면 직장도 있으면서 택지로서의 기능도 상당히 좋게 유지할 수 있는 직주 근접의 생활 공간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지역, 여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는 의정부 용현지구인데요. 그동안에는 군부대로 인해서 좀 개발이 제한되었던 곳인데 사실은 여기도 입지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개발이 시작되면 개발 중인 또 법조타운과 도심을 연계할 예정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의정부 용현지구의 경우에는 네. 사실 서울 수도권과의 인접성이 좋기도 하고 해당 지역의 입지가 결코 나쁘지 않은데 주변의 도심과 단절되어 있다. 이 부분이 아쉬운 점으로 꼽혀왔습니다. 그런데 주변 도심과 인접해서 함께 개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죠. 그동안은 군부대, 이 군사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개발되지 못했던 지역인데 개발 중인 법조타운, 이미 먼저 개발이 시작된 법조타운이나 기존의 도심과 어떻게 연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용현지구의 경우에는 그 앞으로 개발에 따른 사업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게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또 지구 안에서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고 평가를 받는 게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들입니다. 또 자족시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완을 해 나가면서 기존의 구도심과 연결을 하고 또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법조타운과 원활하게 연계가 된다면 해당 지역의 가치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경기도 안에서도 아쉬운 점은 상대적으로 경기 북부 지역의 개발이 좀 더뎠다는 점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변 도심과도 연결을 강화하고 경기 북부 지역의 도심 활력을 좀 제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정부는 여기까지 내다보고 지금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총 4개 지구의 개발 방향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일단 5만 가구니까 남은 3만 가구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신규 택지 지정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발표될 예정인가요? 네, 정부는 여기에서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속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택지를 일단 시장에 공급을 하고 그러면 인허가를 내주는 물량이 생길 테고 인허가에 따라서 착공, 준공까지 적어도 5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필요할 텐데 그렇다면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시장에 5년, 10년 안에 괜찮은 입지에 좋은 물량이 쏟아질 거라는 확신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대표적으로 보면 현장에서 발표된 지구별로 개발 방향을 구체화하고요. 이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갑니다. 그리고 크게 이 4개 지구뿐만 아니라 그와 연계한 추가 3만 호의 경우에는 발표된 신규 택지와 각종 행정 절차를 단축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 필요하면 일부 원형지도 공급을 한다 이런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에 선호 입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서리풀이나 의왕 이런 데뿐만이 아니라 서울에서 사람들이 이 정도는 개발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던 지역이나 아니면 수도권으로 눈을 넓혀서 3만 호 정도 추가로 부지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시장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신규 택지를 지정한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고요. 일정을 쭉 보시면 2025년 가장 왼쪽부터 상반기에 3만 가구를 추가로 발표를 하고요. 또 2026년에는 상반기 중에 지구를 지정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분양을 시작하는 거 2029년으로 잡고 31년에 입주를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굉장히 그 일정이 좀 타이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부가 그만큼 속도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행정 절차를 최대한 그 지원하는 방향으로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